물리학과처럼 생겼다는 말에 기분 나쁘지만 인정한다. 네. 물리학과 취업 안 된다는 말에 물리학과 취업 잘 돼요. 아니 물론 아주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물리학이 취미로 하면 더 재밌어요, 여러분. 이과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하늘만큼 우주만큼. 아니 첫 번째 문장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법물리를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물리학자를 당황시킨 짤 4번째 편을 촬영을 했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둘로 나눠서 지금은 5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또 짤인데요. 1번. 두 번째 총알이 첫 번째 총알을 밀어주며 영차 힘을 보탠다. 아이고, 그러면 위력이 세진다. 이게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이거 사람들이 이 오해 많이 해요. 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도 가면서 점점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총알도 그렇고 공을 던진 것도 그렇고 처음에 속도를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총알의 경우에 화약을 폭발시키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추진력을 처음에 얻잖아요. 근데 총알이 로켓이 아니잖아요. 계속 바깥으로 분출하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총구 안에서 한번 화약이 꽝 터지고 그 다음에 총알이 분사되는 거여서 총구를 떠날 때 속도가 정해지면 총알이 날아가면서 속도가 늘어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방식으로 총알을 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총알이 첫 번째 총알을 미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총이 2개예요. 첫 번째 총으로 총알을 쏘고요. 두 번째 총으로 총알을 쐈는데 두 번째 총에서 나온 총알의 속도가 첫 번째 총에서 나온 총알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두 번째 총으로 날아가는 첫 번째 총의 총알의 뒷꽁무니를 두 번째 총을 쏴서 맞췄다라고 하면 첫 번째 총알을 잠깐은 더 빠르게 밀어줄 수는 있죠. 근데 계속 밀진 못합니다. 그 첫 번째 총알이 날아가는 걸 두 번째 총알이 빠르게 날아오면서 딱 치는 거죠. 속도는 늘어나지만 빠르게 계속 이어서 밀어줄 수는 없습니다. 재밌네요. 물리학과 빙고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글이 다 적혀 있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성비 3대 1이면 딱히 남초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당연하죠. 물리학과에서 성비가 3대 1까지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0대 1이면 모를까? 10대 1만 돼도 이번 학번에 여학생이 진짜 많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과처럼 생겼다는 말에 기분 나쁘지만 인정한다. 네. 공대에서 배우는 건 학문이 아닌데 끝맞잖아요. 이거는 사실 약간 농담이니까 공학하시는 분 너무 상처받지는 마시고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공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배우냐는 질문에 요해하기 어려워 어색하게 웃은 적 있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전 다 그런 것 같은데. 한때는 노벨상이 꿈이에요. 아니요, 저는 노벨상 꿈꾼 적은 없어요. 노벨상 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는 학생이 노벨상이 꿈입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물리학 연구를 좋아하는 거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물리학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물리학과에 오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과를 물어보더니 그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수학과 복전이다 혹은 수학과 복전을 생각한 적이 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복수 전공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물리학과 학생들이라면 수학과 과목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수학과 과목 많이 들었어요. 선형대수, 미분방정식, 해석학, 복소변수 함수론. 그렇게는 들었으니까 저도 수학과 과목 많이 들었어요. 양자역학 관련 드립은 꽤 재밌다. 재밌죠? 저는 이거 거의 만점 나올 것 같은데. 대학원 진학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 그렇죠. 대학원 진학 진지하게 고려했으니까 대학원에 갔었죠. 교양은 C+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건 이상한데요. 교양도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리학과 취업 안 된다는 말에 의외로 잘 된다고 대답한 적 있다. 항상 그렇게 답합니다. 물리학과 취업 잘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리학과 취업 잘 돼요. 아니 물론 아주 잘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잘 됩니다. 혹시 물리학과 오고 싶은 학생이 취업 때문에 물리학과 진학을 고민했다면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물리학과 오셔도 밥 굶는 사람 없어요. 오셔도 돼요. 다음에 내가 동기들 중에 제일 정상이다. 그쵸? 저만 정상 같은데요. 한때는 이론 물리가 꿈이었다. 그렇죠? 물리학과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꿈은 이론 물리예요. 입자 물리학, 전체 물리학이 꿈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을 겪다 보면 저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주로 하게 돼요. 너드가 많다는 게 편견인 줄 알았지만 진짜였다. 너드 많습니다. 물투, 화투를 공부하고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물리학을 고등학교 때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화학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화학은 싫어했어요. 고등학교 때. 물리학은 한 번도 싫어한 적은 없고요. 물리학과 화학이 좀 다릅니다. 물투면 모를까 화투 공부하고 자부심을 가진 적 있다. 그건 약간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다음, 나는 아니지만 과외 천재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물리학과 다니다 보면 야, 이 친구 진짜 천재다라는 생각을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물리학과 다닐 때 아니요, 저는 평범한 학부생이어서요. 동기들 중에서도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전날 같이 술 마시고 당구 치고 놀았고 근데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가 빨리 나가는 거예요. 한 친구가. 그래서 그럼 그렇지. 이 친구 공부 안 했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만점인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과는 이상한 노답 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모든 물리학과 학생들은 엄청난 부심이 있습니다. 물리학과 입결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물리학과 입결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리학과가 좀 흥미로운 게 고등학교 성적이나 수능을 아주 잘 본 것은 아니지만 물리학과 수학에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전체 성적을 보면 별론데 특정 물리학에 관련된 것에는 정말 꽂힌 학생들이 물리학과에 오긴 해요. 물리에 관련된 아이디나 닉네임이 있죠. 아이디도 한동안 있었는데 지금 연구실에 와이파이 비밀번호 같은 거는 당연히 다 물리학에 관련돼 있습니다. 법물리도 그렇죠. 범화학 그랬으면 제가 이걸 했겠습니까?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이론 물리 가능하다. 예. 이론 물리학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대개는 물리학을 연구하는 목표 자체가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게 자기가 물리학을 연구하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이론 물리학을 많이 선택해요. 근데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도 이론 물리학은 그래도 정부의 연구비도 받고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요 얘기는 조금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 중세 이후 근대 정도만 해도 모든 물리학자들은 사실 대개 젠틀맨 그룹,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만 물리학을 할 수 있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이런 물리학이 좋죠. 물리학이 취미로 하면 더 재밌어요, 여러분. 직업으로 하면은 너무 재미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주 좋습니다. 통장에 10억, 이런 물리 하세요. 과를 밝혔을 때 사람들이 약간 복잡 미묘한 표정이다. 있죠. 굉장히 독특한 사람?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많이 가져요. 물리학과 다닌다고 하면. 공대시구나 말을 듣고 정정해. 당연하죠. 오늘 약간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라고 제가 좀 과장을 하고는 있다는 걸 약간은 염두에 두시고요. 공대하고 물리학과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일부는 사실이죠. 물리학자에게 그 공학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은 물리학자들이 상처받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연락해서 물리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다. 한 번 있었어요. 다들 말렸지만 수능에서 물리를 근데 요즘 학생 말고 저 때는 대학에 들어갈 때가 그 시험 과목이 가장 많았을 때요. 고등학교 때 배운 모든 과목을 시험 봐서 선택하고 말고가 없었어요. 이게 만약에 제 경험이 아니라 요즘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많습니다. 브라이언 그린의 책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다. 있죠,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도 많이 하고요. 책이 뭐가 있더라? 엘리건트 유니버스. 그 책 읽었어요. 알죠. 저분이 꽤 유명한 입자물리학자고 대중과학 책도 여러 권 냈어요. 얼굴 보면은 물리학과 학생들이면 알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0. 모두 20개. 25개 중에 5개를 뺀 20개가 동그라미가 들어갔네요. 3개가 됐네요. 뭐 상품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젊은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동그라미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요. 대부분은 물리학자들의 그 약간 이상한 부심을 잘 반영된 빙고인 것 같아서 이거 잘하면 물리학과에 진학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등학생에게 테스트하는 그런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만들었는데요, 이거. 신윤복인가요?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 조선시대 그윽한 달밤에 두 청춘 남녀가 그 데이트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달의 모습입니다. 달의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신윤복 살았던 연대랑 저 달의 위치와 모양을 분석해서 이날이 언제였는지 계산한 학자가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월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누가 계산을 해본 게 있네요. 실제로 계산해본 당연히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월식이 언제 관찰될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저게 가능하죠. 시간도 대충 추정할 수 있어요.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저 정도로 가리려면 일단 보름달 때여야 돼요. 그 다음에 개기 월식이 아니라 부분 월식이고요.
해가 서쪽에서 질 때 동쪽을 찍은 모습이라면 이것도 재밌네요. 저게 개기월식이 일어날 때 동쪽 하늘에 있는 보름달을 찍은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남쪽 하늘에 달이 있을 때 부분 월식을 찍은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딱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이과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하늘만큼 우주만큼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만큼 스티븐슨 2-18. 이 별이 지금까지 관찰된 가장 큰 별이랍니다. 크기만큼, 지구 외핵, 내핵 깊이만큼, 리미트 x에 왜 지수를 안 적었죠? 어쨌든 x분의 1일 때 x를 0으로 보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만큼, 마찰이 작용하지 않을 때 등가속도 운동하는 시간만큼, 등가속도 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할 때 최종 속도라고 얘기해야죠. 저거 시간은 왜 얘기하지? 쓴 내용을 보면은 물리학자는 아니네요.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첫 번째 문장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만큼 우주만큼 해서 우주만큼만 볼게요. 저게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한다면 말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팽창하는 속도만큼이에요. 크기와 속도를 비교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또 크기예요. 이 사람 물리학자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말이 안 돼요. 글쎄요, 아무래도 우주의 크기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우주의 시간. 제가 좋아하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의 앞에 헌정사가 제가 생각하는 이과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외우거든요. 말씀드리면 이 광막한 우주와 영겁의 시간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인가라는 걸 표현한 헌정사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멋있죠. 저거에 비하면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요. 그렇게 하려다가 깜빡하고 어쨌든 그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의 헌정사가 이과가 사랑 고백하는 가장 멋진 문장입니다. 저거는 그냥 주절주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이 작은 행성에서 내가 너를 만난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인지. 우주의 나이가 거의 뭐 엄청나잖아요. 138억 년인데 우리 각자는 기껏해 100년밖에 살지 못하고요. 너의 100년과 나의 100년이 그것도 거의 비슷한 나이에서 겹쳤다는 것이 얼마나 우주적인 규모의 놀라운 인연인지 같은 걸 표현한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칼 세이건 코스모스의 헌정사. 앞으로 그걸로 하세요. 저거 이상해요. 네, 피카츄에 대한 궁금한 질문인데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피카츄 3마리가 동시에 로켓단을 공격하면 300만 볼트냐 아니면 3마리 병렬 연결이라 100만 볼트냐. 아주 재밌는 질문이네요. 이 짤은 제가 오늘 촬영 전에 이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피카츄 한 마리가 100만 볼트를 사용 가능하다라는 설정이에요. 이거는 생각해야 될 게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은 피카츄를 배터리로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건전지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을 해야 돼요. 일단 왼손과 오른손을 생각할게요. 피카츄의 왼손과 오른손이 마치 건전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작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피카츄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피카츄가 우리 강강숄레 하듯이 첫 번째 피카츄의 오른손을 두 번째 피카츄의 왼손으로 잡는 방식으로 나란히 옆으로 서서 손을 연결하고 있다면 첫 번째 피카츄의 왼쪽 손 끝과 세 번째 오른쪽 피카츄의 오른손 끝 사이의 전압의 차이는 당연히 직렬 연결이라서 300만 볼트가 돼요. 그게 아니라 다르게도 할 수 있죠. 첫 번째 피카츄가 이렇게 서 있고 두 번째 피카츄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세 번째 피카츄는 또 그렇게 앞에. 그 다음에 손을 양쪽으로 뻗어서 앞에 있는 피카츄의 왼손, 두 번째 피카츄의 왼손, 세 번째 피카츄의 왼손을 같이 연결하고요.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세 피카츄가 오른손을 다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작동한다면 이때는 배터리가 병렬로 연결된 것에 해당해서 그때는 100만 볼트로 전압이 높아지진 않죠. 지속 시간도 중요해요. 만약에 직렬로 연결해서 300만 볼트가 되면 이 300만 볼트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은 혼자서 공격하는 시간보다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높은 전압으로 공격할 때는 직렬로 연결하시고요. 긴 시간을 100만 볼트로 공격하겠다라고 한다면 병렬로 연결하는 게 더 맞죠.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고민해 봤던 게 피카츄가 정말로 배터리를 볼 수 있을까예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이 피카츄 한 마리가 100만 볼트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압 차이가 피카츄 왼손과 오른손의 전압 차이가 아니라 피카츄의 내부와 몸 안과 몸 바깥의 전압 차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피카츄가 엄청나게 큰 전하량을 갖고 있으면 돼요. 제가 이거 계산을 조금 해봤어요. 피카츄 한 마리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몸무게가 약 6kg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피카츄의 밀도
밀도와 몸의 밀도와 사람의 몸의 밀도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피카츄 한 마리의 부피를 추정할 수 있고요. 이걸 이용하면 피카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하량을 몸에 가지고 있어야 몸 안과 밖의 전압차를 100만 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대충 계산을 추정한 거예요. 그러면 피카츄 한 마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전하량의 크기가 무려 100만 쿨롱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전하량이냐 하면 100만 볼트를 100만 쿨롱의 전하량을 갖고 있어서 100만 볼트의 전압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피카츄가 두 마리 피카츄가 1m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 피카츄의 전하량의 부호가 같잖아요. 둘을 밀어내는 엄청나게 큰 힘이 작용해요. 대충 계산해 봤더니 10의 22승 뉴턴입니다. 그 이야기는 피카츄가 배터리가 아니라 전하를 띠고 있고 이 전하량을 이용을 해서 100만 볼트라는 전압을 만들어낸다라고 가정하면 두 피카츄는 절대로 함께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배터리로 생각하면 직렬, 병렬로 생각하면 되고요. 배터리가 아니라 전압 차이가 피카츄 몸의 안과 밖 사이의 전압차를 의미하는 거라면 100만 볼트의 전압을 만들어내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두 피카츄는 절대로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100만 볼트가 여러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혹은 피카츄 몸 안과 밖의 전압 차이를 생각하는 건지에 따라서 생각해 볼 여지가 여러 가지 가능한 그런 질문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물리학자를 당황시키는 짤 5탄. 저도 처음 보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꽤 재밌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다음 법물리에서 또 여러분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